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떼며 무쇠솥으로 밥을 짓는 시골집. 전남 장성군 농촌마을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7년간의 검사 생활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 항의한 죄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는 보통 시민들을 무료 변론했던 촛불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는 희망을 현실로 바꿔내는 작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 수석 때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초선 국회의원. 기초 원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이끌어갈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 광주의 미래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유치한 국회의원. 광주가 변하고 호남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자신들 때문에 국가가 난장판이 됐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김경진은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박근혜 피의자 사건 번호, 피의자 이름, 주민번호 즉시 검찰 전산망에 입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이라 아직은 정권의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한 국회의원 김경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손정희 등을 만나며 IT 혁명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학기술 부총리를 비롯해 진대재 장관 등 IT 리더들과 함께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선택했습니다. 부국강병의 요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초원천기술이야말로 경제적 부의 원천이고 현장 응용기술과 경제력이야말로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있던 일은 바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창설에 힘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곳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경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로밍 요금과 관련해서 내릴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통신사 대표들을 상대로 값비싼 해외 로밍 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언론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압박했습니다. 이후 해외 음성 로밍 통화 무료를 시작으로 해외 로밍 요금제는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화웨이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한 캐나다 과학기술 학술대회,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 한 EU 과학기술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우주로켓 발사 기술, 스위스의 나노 기술, 스페인의 고속철도 기술과 광역교통망 운용 방식,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수범 국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은 제조업 생산 라인의 국외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광주 산업의 대안이자 광주의 미래입니다. 김경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단 5%만 활동할 수 있다는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사업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과기부 실국장 등을 만나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단지로 육성될 경우 낙후된 호남의 산업경제 지도가 바뀌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창출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정부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61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융합형 R&D와 기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현실로 바꿔내는 작업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많은 실천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미리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가 변하고 호남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